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근 한 건설회사 그룹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 1명당 1억 원을 지급해 화제가 됐는데요. 지역의 한 리조트 업체도 아이를 낳은 직원들에게 최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 강동면의 한 리조트. 직원 2명이 아이를 안고 출산장려금 5천만 원씩을 받습니다. 이 업체는 올해부터 직원이 자녀를 출산하면 1명당 5천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아이까지 지원하기로 해 최대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랬고 이런 제도가 이제 말로만 들었었지 저희가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고. 하나만 낳으려던 계획을 바꾸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첫째 생각까지만 있었거든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회사에서 금전적인 이런 지원을 해줌으로써 둘째나 셋째 생각까지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7년째 출산 계획을 미루고 있던 한 사내 커플 부부는 아이를 갖기로 최근 마음을 바꿨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생각이 없다가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일단은 그래도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적으로 출산율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시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직원 70여 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직원 누구나 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지방 인구 소멸이라는 난제에 봉착했고 이에 지역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근 아이 1명당 1억 원씩, 셋 이상 출산하면 주택 제공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한 부영그룹에 대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측면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기업과 정부는 물론 이제 지역 기업까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지난해 수능을 본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자체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진학률은 조금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조사 발표가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지난해 수능을 본 재학생의 대학 진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9개 고등학교 9,800명에게 등록 대학이 어디인지 물은 결과 도내 4년제 대학 9곳에 전체의 36%를 넘는 3,500명이 등록했습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 27곳에는 1,000여 명이 등록했습니다. 전체 대학 진학률은 81.1%로 지난해 80.3%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112명 정도가 23학년도에 비해서 증가해서 학교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시 강세, 정시 약세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수시 진학 비율은 76%로 정시 4.7%보다 16배나 높았습니다. 정시 약세 현상은 최상위권 재학생들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등 의약학 계열 4개 학과에 정시로 합격한 재학생은 1명뿐이었습니다.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교육청의 이 같은 대학 진학률 발표가 학벌주의와 학별 차별 문화를 강화해 교육의 본질을 해친다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의 차별 없는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야 될 도교육청이 오히려 학벌을 조장하거나 학벌 차별 문화를 강화한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교사의 70% 이상이 도교육청의 학력 정책에 비판적이었다며 수능 결과나 대입 결과라는 하나의 조건으로 학력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벌주의 조장이라는 비판에 대해 도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내년에도 재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제주에서 출발한 유가족들의 전국 시민행진이 오늘 강원 동해안을 찾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묻혀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안전해졌냐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듯 쌀쌀한 추위가 느껴지는 오전. 속초 청초호 유원지 엑스포 광장에 희망을 담은 노란 옷차림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지난달 25일 제주에서 출발해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를 거쳐 강원도에 도착한 세월호 전국 시민 행진단입니다. 다음 달 세월호 10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은 지금 우리의 삶은 안녕하냐고 묻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10년 전과 다른 세상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는 이 싸움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내딛는 무거운 발걸음을 곁에서 응원하기 위해 시민들도 함께 나섰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참석한 아버지는 유가족들의 짧은 안부 인사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동안 세월호 관련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고 그렇게 목소리 외쳤는데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전국을 돌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연대하고 싶은 마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속초 도심 2.8km를 행진한 행진단은 오후엔 강릉으로 무대를 옮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도 동참해 우리 사회의 안전망 부재와 되풀이되는 아픔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159명의 젊은 청춘의 죽음의 무게를 정말 못 느끼시나요? 안타깝게 하늘로 간 아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그날의 진실을 꼭 밝히겠습니다. 세월호 전국 시민행진단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과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실, 책임, 생명, 안전을 위한 전국 시민행진은 수도권으로 이어져 16일 서울에서 마무리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강원연구원의 회의비 부적정 의혹을 올해 1월 보도해드렸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끝에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적정 의혹 예산 규모 7억 원.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이번 주 중 강원연구원에 대해 강원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횡령. 수사 대상은 내부 연구원들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먼저 회의비 부적정 집행입니다. 강원도청과 시군청, 유관기관과의 회의에서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회의비나 식사비를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또 회의비 식사 단가가 8,000원인데 임의로 3만 원을 적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보고서 제작 계약 체결과 관련해 150부 가운데 100부만 증빙으로 제출하고 대금이 6개월 지난 후에 결제된 점도 석연치 않다고 감사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물품 구입비 집행에서도 단가 차이가 40배가 넘는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 내역 중에서 30%만 제출해 의혹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 400에서 500쪽 분량의 감사 자료를 경찰에 모두 넘기기로 했습니다. 문답서라든지 확인서, 진술서 이런 모든 감사기간 중에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모든 일체를 전체 다 수사기관에 좀 제출할 겁니다. 연구직 34명 가운데 외부 강의 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7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경찰 수사 의뢰를 공식 발표하면서 수사가 본격 시작될 경우 강원연구원의 정책 연구 수행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징계 처분으로 마무리되길 바랐던 강원연구원은 수사가 현실화될 거란 소식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 동안 직위 해제된 연구원은 연구 업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연구원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구의 어떤 업무에 큰 문제가 없도록 강원도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토론회를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민생 토론회에 민생과 토론은 없고 대통령의 일방적인 공약 발표만 있었다며 재원 마련 방안도 없는 총선 공약 남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의 현안을 직접 거론하며 적극적인 추진과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며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검증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 공천 신청자 497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면접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정당과 연합하는 더불어민주연합에 제시할 비례대표 후보 20명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동해선 고속화철도 단절 구간인 강릉 삼척 조기 착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내고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 착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도의회는 동해선은 환동의 경제벨트의 핵심 철도망으로 육상 물류 운송의 최적 통로라며 조기 착공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편 최재석 강원도 의원이 단독 발의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관련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태백시가 오는 6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정부가 일정 기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초 최대 2년에 걸쳐 지정하며 1년 범위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7일 태백시 고용위기지역 지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늘봄학교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84개 늘봄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문과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늘봄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교원에게 늘봄 행정 업무를 부과한 학교가 93%를 넘었습니다. 또 채용된 기간제 교사 가운데 초등교사는 22%에 불과하고 70% 가까이가 중등교사로 채워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연안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동해안권 연안 어촌 토크 콘서트가 내일 오후 2시 양양에서 열립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토크 콘서트에는 김도형 장관을 비롯해 해양과 관광 분야 전문가, 어촌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레저 관광과 마리나 산업, 크루즈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해양 문화교실 확대와 해양 관광 정보 홍보, 해양 레저 체험 확대 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방안을 논의합니다. 강릉시가 강릉 경포 벚꽃축제 개막 시기를 지난해 처음 3월로 앞당긴 데 이어 올해는 날짜를 더욱 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경포 벚꽃축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개최되며 역대 가장 빨리 개막한 지난해 31일보다 이틀이나 앞당겨 개막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막일을 앞당긴 이유는 봄 기온 상승으로 벚꽃 개화 시기가 이번 달 말로 예고됨에 따른 것으로 산림청은 오는 30일, 웨더아이는 31일로 강릉 지역 벚꽃 개화를 예고했습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정선군 등 전국 3개 지역을 평생학습 도시로 새롭게 선정했습니다. 정선군은 사업비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 디지털 교육 등 15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